자, 지난 시간에 프레드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봤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물가와 금리 대비 그래프를 이제 예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그래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으로 기준금리 대 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걸 배우고 이제 앞으로 세션에는 이제 다음 세션, 그 다음 세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금리 구하기, 위험 시그널 그래프 만들기,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로 CPI나 기준금리 표를 이용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나아지고 익숙해지면 또 좀 더 유용하고 어려운 그래프들을 더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 자체를 시작을 해볼게요. 물가 상승률 티커가 뭐였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그 티커가 CPI, AUCSL 이렇게 치시면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쭉 우상향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에딧 그래프에 들어가셔서 유닛에서 percent change from year ago로 바꾸시면 금년 대비 업 앤 다운 한 이 파란색 물가 그래프가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022년에 한번 물가가 튀고 요즘 세틀 다운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러면 이제 다시 기준금리를 위에다 겹칠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에딧 그래프 가셔서 애드라인 하셔서 여기서 기준금리 티커를 넣어야 되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기준금리 티커는 FED Fund, FUND, So Federal Funds Effective Rate.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 실질금리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애드를 하시면 자, 이제 파란 선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물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레이스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회색 구간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 실선 자체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CPI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가 상승률.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서 뭐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시장 보기 이제 돈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뜨거워졌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 주로 이 파란 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 선이 막 올라가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시장 자체가 너무 핫해졌다. 그러면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잡는 게 이 녹색 선, 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준은행이 금리를 사용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금리 자체를 올려서 이걸 쿨다운 시키려고 하는 거고, 물가 자체가 이제 슬로우 다운되고 세틀 다운이 되면 금리도 낮추겠죠.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다시 요약을 해보면 파란 선이 상승하면 경제가 과열돼서 물가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초록선을 늘려요. 이렇게 급하게 브레이크처럼. 그럼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을 줄이고 돈을 덜 쓰게 돼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잡혀서 이런 어, 뒷부분 구간이 오면 고금리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파란 선이 이제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도 서서히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녹색 선도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는 정말 미쳤어요. 막 15%, 20% 구간이 있죠.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로 집을 사신 분들은 엄청난 이자를 감안하고 빚을 지고 자산에 이제 돈을 계속 부어야 됐던 시점이고, 근데 이때 만약에 현금이 많으셨다. 그랬으면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쭉쭉쭉 세계 경제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2000년대 이후로 오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물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저물가 시대에 주택도 사고 회사도 다니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좀 어려운 시점이 있었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색 부분은 경기 침체를 말해요. 리세션. 그래서
이제 리세션 구간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르게지 사태 터졌던 그 시점인 거고 여기 얇은 선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죠. 그래서 이제 패턴 자체가 초록색 선 금리가 파란색을 잡으려고 막 높게 치솟으면 물가를 잡으려고 치솟으면 종종 이런 회색 막대기가 나타나요. 이유 자체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면 부작용으로 이제 경제 자체가 너무 식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래프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거를 발판으로 다음 세션에는 실질금리, 진짜 금리를 어떻게 보고 그게 어떻게 저희 이제 일상생활과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위험 시그널 아니면은 법세 시그널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차근차근 배워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CPI와 연동되는 다른 수치들이 익숙해졌으면 또 이제 더 어려운 그래프, 더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래프들을 더 나갈 겁니다. 오늘 정보가 베네핏이 있었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